4장 디지털 에티켓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할 석경윤 교수입니다. 목차는 전통 윤리와 인터넷 윤리, 사이버 언어, 네티켓, 모바일 네티켓, SNS 네티켓, 올바른 인터넷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 전통 윤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윤리가 필요한 정보화사의 특징을 알아보고 사이버 언어 발생 동기와 특징을 이해하고 네티켓의 정의와 분야별 형태를 알아보고 네티켓, 모바일 네티켓의 특징을 이해하고 SNS 이용 형태와 이에 따른 네티켓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개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사실 두 가지 의미는 같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른 행동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즉 인간관계의 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은 생활 양식이나 관습의 경험을 정리해서 공존을 위한 집단 질서나 규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 기본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사회의 규범, 기준 준수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윤리를 구분해 보면 사회적 규범은 윤리, 예절, 법, 종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는 우리나라의 윤리, 동양적 가치관과 서양적 윤리, 서양적 가치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 윤리는 동양적 가치관과 서양적 가치관의 혼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적 가치관은 공동체 또는 집단의 주체를 두고 있고 서양적 가치관은 개인적 주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동양적 가치관은 정의적 관계이고 서양적 가치관은 합리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지배를 살펴보면 동양적 가치관은 정적인 지배를 갖고 있고 서양적 가치관은 지와 윤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동양적 가치관과 서양적 가치관의 공통점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목적은 사회생활에서 자유와 행복 증진, 질서 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 윤리의 5가지 목적을 보면 사회의 분열 방지, 인간의 고통 완화, 인간의 행복 증진, 이익 갈등을 정의롭고 질서 있게 해결, 칭찬과 비난, 보상과 처벌을 부과하고자 하며 있습니다.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윤리적 인간이 갖춰야 할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아는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으로 느끼는 도덕적 감정,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는 정보통신의 발달, 컴퓨터,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관련 기업과 기술의 성장, 정보화사의 특징을 활용 매체별로 구분해 보면 통신에 따라서 자동화 사회, 이러닝에 대해서 가정 중심의 사회, ICT 융합에 대해서 기업 혁신,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웹진, VOD, 인스턴트 메시지, SNS, IT 기술 등에 대해서 정보 매체의 증가와 정보 공해의 현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관련 서류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침해, 컴퓨터 범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해서 정보의 홍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 매체별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테크노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어려운 IT 부적응과 과도한 IT기기 의존으로 IT기기 부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크노 의존, SNS 응대에 대한 압박 등에 해당하는 SNS 부적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윤리는 정보통신의 발전, 인터넷 사용안의 보편화, 다양한 SNS 활성화로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규범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사의 특징은 인터넷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탄생시켜 타인과의 교류하고 소통함을 의미하는데
사이버 공간은 일상에서 가능한 도덕적 규제와 통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윤리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지켜야 할 행위와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윤리 심의 기관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총괄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신문, 방송 등 내용과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및 해킹 전자서명 등을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 국내의 정보 곡사를 해소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으로는 게임, 음란물, 비행행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게임의 행동적 특징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도 표준어보다 게임 속 은어와 속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강한 성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행행동의 행동적 특징은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타인을 비난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과 각종 중독 현상을 대해서 알아보면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음란물 중독, 검색 중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게임 중독은 자기 통제력을 잃고 게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증상이 있고요. 채팅 중독은 문자나 영상 대화에 과도하게 집착할 수 있는 증상. 음란물 중독은 음란물을 자주 찾거나 성적 충족이 자주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검색 중독은 필요한 정보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검색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목적은 열린 사이버 공간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특히 IT 디바이스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기분이 언짢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윤리가 지향하는 세 가지 자세는 인간의 존엄의 자세, 자율 책임의 자세, 공동체 중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윤리학이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과 의무로서 시대에 따른 인터넷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컴퓨터 윤리학이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인 윤리학자로는 매너 무어 존슨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보 윤리학이라고 칭했는데 대표적인 윤리학자로는 바이넘, 로저슨, 고닛액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 윤리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윤리학으로는 랭포드, 스피넬로, 헤임링크가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기능은 인터넷 사용 시 해야 될 것과 안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처방 윤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윤리, 그리고 사이버 공간 혼돈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을 인지할 수 있는 변혁 윤리. 인터넷은 세계통신망으로부터 보편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 윤리. 사이버 공간은 개인 공간의 성격이 강함으로 개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책임 윤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의 정의는 인터넷 언어, 통신 언어, 전자 언어, 컴퓨터 언어, 채팅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컴퓨터 통신, 인터넷, 휴대전화의 문자로 표현되는 모든 언어를 사이버 언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활자나 인쇄 언어 다음에 3차적 언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에 발생하게 된 동기는 컴퓨터 자파나 타자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동기로 표현적 동기, 언어를 수수께끼나 암호화 같은 형태로 사용해서 이들을 해독하는 재미로서의 동기로 오락적 동기, 규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심리적 동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언어를 나타나게 된 배경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세대 간의 격차가 증가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화자의 성향이나 기분에 따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이버 언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의 형태 변이는 있어요, 같은데, 나빠, 싫어와 같이 발음 나는 대로 사용하거나 줄임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약과 줄임말로는 공구, 공동구매, 불펌, 불법 다운로드, 중도, 중앙도서관 등으로 축약과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맞아, 축하, 싫어, 전화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구분으로 축하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등으로 사이버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어와 속어의 형태로 담임 선생님이나 집단 구타, 담배 피다,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사이버 언어들을 담탱이, 다구리, 얼큰이, 불펌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의 형태로 신바람이 났을 때 너무 부끄러운 짜잔, 방긋, 뿡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이버 언어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줄임말로 언어 사용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문자와 다른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하고 새로운 문화 주도의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을 살펴보면 개인적 생활에만 집중하고 한글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세대 간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고 욕설, 비방, 음담, 패설들이 남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티켓이란 통신망과 A범절의 합성어로서 통신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갖춰야 할 A범절을 말하고 일명 정보통신 예절이라고 합니다. 네티켓은 법적 제재에 의존하는 타율적인 해결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기본 정의는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의 기본 정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티켓의 핵심 원칙은 상대가 인간임을 기억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기준과 행동을 지키고 자신이 접속한 곳을 알고 그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고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지 않고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에서 행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타인의 실수를 용서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티켓의 종류로는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의 네티켓, 온라인 대화를 할 때의 네티켓,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해서 그룹 토의할 때의 네티켓, 유스넷을 사용했을 때의 네티켓, PC 통신을 사용했을 때의 네티켓, 그리고 기타 다른 네티켓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 일명 네티즌 윤리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3.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여 유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6.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아이디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7.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9.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우리는 네티즌 윤리 강령 실천을 통해서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발잇 네티켓이란 모발잇과 예절의 합성으로서 모발잇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의미하고 모발잇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발잇 네트워크를 포함한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의미합니다. 실생활 머티켓을 정의를 하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통화하고 타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통화 실수에 대해 친절을 베풀고 전화를 잘못 건 경우에는 반드시 사과를 하며 벨소리, 캘렉터, 문자, 정보 서비스 등 지나친 휴대전화 꾸미기나 이벤트에 참여를 자제합니다. 휴대전화의 디자인이나 기능으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SNS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SNS 서비스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SNS 네티켓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 40% 이상의 SN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SNS 네티켓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SNS 네티켓을 정의를 하면 메일, 채팅, 인스턴트 메시지를 이용한 정보 전달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 한 형태로서 미니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로서의 1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네티켓이 SNS 네티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방형 SNS, 폐쇄형 SNS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개방형 SNS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초창기 SNS 서비스 대부분이 개방형 서비스이고 불특정 사용자도 개인의 특정 콘텐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형 SNS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제한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과 관련된 지인들과 사이버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의 역할은 인맥 구축, 사회 연결망, 지인과 인맥관계를 강화 등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요. 개인의 관심사가 담긴 글, 사진, 동영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 및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 서비스의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SNS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은 것을 외부에 드러나기 위해서, 궁금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SNS 꺼리는 이유는 SNS를 통한 사생활 노출이 두려워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가 염려돼서 SNS 참여와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라고 여겨져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SNS 이용 시 주의사항은 친구 신청, 수락 거절은 신중하게 하고 게시글은 매너 있게 하고 사진 사용은 신중하게 할 것이며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유의해야 될 것이며 정보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SNS 네티켓 사용자 지침은 실시간으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고 처음 서비스에 참여하면 현재 진행된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경청해야 될 것이며 최종 전송키를 누르기 전에는 자신이 입력한 글자를 확인하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위험비어, 속어와 욕설, 자제를 삼가하고 상호 비방의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개인에게 보내야 할 메시지를 전체에게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며 말머리를 사용해서 전체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각국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극히 지역적인 표현을 삼가하며 과격한 어조의 메시지를 피합니다. 메시지 발송 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조직을 암시하는 닉네임이나 표기를 피하기도 합니다. 팔로우는 전파된 글을 사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고 글을 가져가는 메인 글에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팔로잉할 경우에는 해당 사람에게 인사 메시지를 보내어 해당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상대방이 인사의 글이나 가입 추천이 있었을 때는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거절 의사를 밝혀서 답글을 보내야 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해당 정보와 리스트를 광고나 홍보 등으로 악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이므로 이에 적합한 표현과 일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가 되는 내용을 전송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필요한 내용들을 전송해야 됩니다. 자신이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한 파워블로거나 팔로워일 경우에도 우상화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회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게시판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게시글 제목 맨 앞에 부탁, 공지 등을 넣어서 읽는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게시글은 주제를 먼저 드러내는 두괄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게시판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들을 남깁니다. 문법과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고,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글은 올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대한 지나친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 같은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티켓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